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선 김 후보자의 정치 편향성 논란과 감사원 사조직 의혹 등이 쟁점이 됐습니다. 우원식 의장과 여야 지도부가 12.29 여객기 참사 1주기 추모식에 참석했습니다. 우 의장은 참사 원인과 책임 규명을 약속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획예산처 초대장관 후보자로 국민의힘 출신의 이해운 전 의원을 지명한 것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장윤미, 정경욱 두 대변인과 함께 이해운 전 국민의힘 의원 파격 인사의 배경과 후폭풍을 짚어보고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주도권 다툼을 전망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9일 월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중계방송으로 늦게 시작합니다. 국회가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했습니다. 여야는 시작부터 자료 제출 여부를 놓고 충돌했습니다. 김 후보자의 정치 편향성 논란과 감사원 사조직 의혹도 쟁점이 됐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오늘 청문회는 시작부터 자료 제출 문제로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며 후보자와 감사원이 청문회를 사실상 보이콧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합리적인 검증을 넘어선 정치적 흠집 내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12월 28일 10시 기준으로 자료 75% 제출했습니다. 뭐가 부실하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직전 최재 감사원장은 국회에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회에서 탄핵 의결되었습니다. 잣대가 달라지면 안 됩니다. 본 질의에서는 김 후보자의 정치 편향성 문제가 쟁점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감사원장 자리에 특정 정치 성향의 인사가 임명되는 건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권력의 밖에서 권력을 비판해야 하는 민변이 오히려 권력 기관화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행정을 집행하는 쪽에도 민변 출신, 그리고 법을 만드는 국회에도 민변 출신, 이제 심지어 그 정책이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그것을 감사해야 될 감사원장까지도 민변 출신. 민주당은 김 후보자를 엄호하면서 지난 윤석열 정부 시절 사무총장을 지냈던 유병호 감사위원 등을 직격했습니다. 유병호 관련 인사를 전수 점검해 부당한 인사 혜택이 확인되면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유병호 체제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정치적인 감사, 국가보다는 권력에 부역했던 그런 사람들이 승진이나 요직에 등용되거나 해외 유학 특혜를 누렸던 것이 드러나고 있어요. 감사원 내에 파벌이 있다고 하면 절대 허용되어서는 안 돼서 제가 파벌은 있으면 정리하고 생성되지 않을 수 있도록 충분히 살필 것이고요. 김 후보자는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감사원의 자정 기능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방송 김지수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는 오늘 전남 무안공항에 열린 12.29 여객기 참사 1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유가족을 위로했습니다. 우 의장은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 책임과 권한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승지 기자입니다.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1주기를 맞아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지도부가 추모식에 참석했습니다. 우 의장은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들께 위로의 말을 전달했습니다. 우 의장은 의혹 없는 진실이 치유와 회복의 시작이라며 참사의 원인과 책임 규명을 약속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에 분명하게 요구합니다. 국회의 진상조사에 필요한 자료가 빠짐없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자료 제출을 미루거나 회피하는 일이 없도록 국회는 국회의 책임과 권한을 다하겠습니다. 여야도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전남 무안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연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이 남김없이 드러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를 향해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결과를 조속히 내놓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국회는 지난주부터 국정조사에 착수했고 사고조사기구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하는 법률이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회방송 이승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 후보자로 국민의힘 출신의 이해훈 전 의원을 지명한 것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 행보라고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은 확장 재정 실패를 덮으려는 물타기 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오다힌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은 기획예산처 장관에 지명된 이해훈 전 의원에 대해 정통 경제학자인 동시에 삼선의 풍부한 의정 경험을 갖춘 적임자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이념을 넘어 민생과 경제를 위해 인재를 기용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와 탕평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치켜세웠습니다. 또 이 후보자가 장관으로서 역량을 제대로 갖췄는지 등은 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검증하면 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비판하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해선 인사에서마저 갈라치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출신 인사는 측근 인사라고 비판하고 국힘 출신 탕평 인사는 배신자로 몰아붙이며 쌍심지를 켜며 반대하고 나선다면 그 누구를 기용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힘에선 대통령의 이 후보자 장관 지명은 협치도 통합도 아닌 확장 재정 실패 책임을 가리기 위한 물타기 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인사쇼가 아니라 재정 준칙 확립과 구조 개혁으로 경제의 방향을 바로잡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어제 최고위원회의를 긴급 소집해 이해훈 전 의원을 즉각 제명한 국민의힘은 그를 변절자, 부역자라며 맹비난했습니다. 대체 어떤 뇌구조이길래 이재명 정부의 제안을 덥석 물었는지 본연의 알량한 정치적 재기를 이루기 위해 국가 재정을 볼모로 탐욕을 일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을 향해선 당장 지명을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회방송 오다인입니다. 네, 오늘 이슈픽 서원한 객원 기자와 함께 주말 사이 핫했던 이슈 이해훈 국민의힘 전 의원의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발탁 이야기부터 다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보수 진영의 이해훈 전 의원을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전격 발탁을 했습니다. 이번 인사의 핵심적인 배경 그리고 대통령실이 기대해야 하는 효과는 당연히 협치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앞선 리포트에서도 보셨겠지만 이번 인사는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통합과 또 실용주의의 인사 철학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파격적인 결정이라는 게 청와대에서 내놓고 있는 설명입니다. 네. 이해훈 후보자, 이 한국과학개발원 출신의 경제학자죠. 과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에서 활동을 하며 보수 진영을 대표하는 이 경제정책 브레인 역할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삼선을 한 이 후보자는 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거치면서 새누리당을 탈당해 바른정당의 대표도 지냈었고요.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캠프에 합류해서 국가미래전략특위 위원장도 역임을 했습니다. 지난 22대 총선 때에는 국민의힘의 이 서울 중구 또 성동구 을 후보로 출마를 했다가 낙선을 했고 올해 대선 국면 때는 국민의힘 김문수 부캠프에서 정책본부장이라는 중역을 맡기도 했었는데요. 네.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이 후보자에게 가장 중요한 장관직 중의 하나인 이 곡관 열쇠를 맡김으로써 협치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려 했다라는 평이 여권에서 나옵니다. 또 이 후보자의 전문성을 통해서 효율적인 예산 편성뿐만 아니라 내년 6월 열리는 지방선거 때 이 보수 진영과 중도 진영의 지지까지 일부 흡수하는 효과도 기대했다라는 정치적 평가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찌됐든 이제 이로 인해서 정치권이 이제 발칵 뒤집혔는데 현재 각 당의 공식적인 반응, 특히 이제 국민의힘 내부 목소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먼저 국민의힘에서는 어제 깜짝 인선 발표에 대한 강한 반발이 곧바로 나왔습니다. 이 네. 청와대에서는 협치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전에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놓고 이 배신이라면서 이 후보자를 비판하고 나선 건데요. 이번 인사를 정치적인 협잡이자 배신 행위로 규정을 하고 이 후보자를 어제 즉각 제명 조치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 현직 당협위원장 신분이었던 이 후보자가 사전에 당과 상의 없이 장관직을 수락한 것은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사상 최악의 해당 행위다라는 게 이 판단의 배경입니다. 반면 민주당 내부 일각에서는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했던 인사에게 고관열쇠를 맡길 수 없다라는 반발이 이 강경층을 중심으로 분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 일단 국민의힘의 제명 조치를 놓고는 속 좁은 과민 반응이라고 꼬집으면서 현재 이 국가적인 위기 극복을 위한 협력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 인사청문회 때 여권은 물론이고 야권에서도 이 후보자를 상대로 강한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이 후보자가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진영을 갈아탔다는 배신감을 토로하고 또 민주당에서는 되레 이 후보자가 윤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했었던 만큼 공식적인 자리에서 사과해야 된다는 지적과 함께 믿을 수 있는 인사인지에 대해서 현안을 중심으로 강하게 질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이 내일부터 열리는 국회 청문회에 또다시 이제 불참 의사를 이제 밝혔는데 사과의 뜻도 역시 이제 처음으로 밝히긴 했는데 여전히 여야 모두 이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 INC 이사회 의장 내일부터 이틀간 열리기로 예정된 이 국회 6개 상임위원회 연석 청문회에 불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 의장과 김 의장의 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 그리고 강한승 전 대표까지 핵심 증인 3명이 이 지난 27일 국회에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을 했죠. 네. 김 의장과 김 부사장 이 예정된 일정의 변경이 어렵다라고 설명을 했고 강 전 대표는 역시 현재 미국에서 근무 중이며 대표이사를 사임한 지 이미 7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증언할 위치에 있지 않다라는 내용을 담아서 불출석 사유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번 연석 청문회는요. 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그리고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그리고 외교통일위원회 등 6개 상임위를 중심으로 실시가 될 예정인데 이 핵심 증인 3명이 불출석하게 되면서 이 실질적인 진상규명이 또다시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이 동행 명령뿐만 아니라 할 수 있는 더 강력한 조치들을 동원해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읽히고 있는데요. 특히 김 의장이 미국 국적을 활용해서 국내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면서도 제대로 된 책임을 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반복된 불출석 시에는 입국 제한 등 더 강한 페널티를 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국정조사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쿠팡 역시 이제 사태 수습을 위해서 고객 1인당 5만 원 상당의 이용권을 지급하는 보상안을 발표했는데 여전히 그 여론은 이제 싸늘한 분위기입니다. 보상 규모가 모두 합쳐서 1조 6천억 원이 넘을 수 있다고 하는데 국민 분노는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서 정부와 협의 없이 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추가 피해가 없었다고 발표를 한 데 이어서 사태 이후 한 달여 만에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과문을 내놓고 이후 곧바로 보상안도 공개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청문회를 앞두고 보여주기식 대응이라는 비판이 언론을 중심으로 적지 않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쿠팡의 보상안, 이 마케팅 꼼수라는 비판이 제기가 됩니다. 1인당 5만 원의 쿠팡 구매 이용권을 지급하겠다면서 1조 6,850억 원 규모의 고객 보상안도 발표를 했지만요. 네. 문제는 이 보상 금액을 쿠팡 생태계 안에서만 쓸 수 있도록 했다는 부분입니다. 특히 쿠팡 보상안의 이 5만 원 규모의 구매 이용권은요. 쿠팡 상품 구매에 5천 원, 쿠팡 이츠 5천 원, 또 쿠팡 트래블이라는 데서 2만 원, 그리고 알럭스 2만 원의 총액이 5만 원이거든요. 네. 결국 이 5만 원의 혜택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쿠팡 사업부나 이 계열사를 모두 이용해서 그 이상의 금액을 구매해야지만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서 최민희 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 쿠폰 끼워 팔기 눈 가리고 아웅이라면서 이 책임은 회피하고 위기마저 장사에 이용하려는 쿠팡이다라고 강도 높게 자신의 SNS를 통해서 비판했습니다. 이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서 비롯된 이례적인 기업의 대응 전략까지 이 쿠팡 청문회가 역시나 맹탕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야는 내년 초에 이 국정조사 카드까지 함께 뜻을 모아서 꺼내들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벌써부터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보상안마저도 여러 가지 의심의 눈초리가 가는 그런 상황이군요. 오늘 이슈픽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한한 개건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국회 산불 피해 지원 대책 특별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지난 9월 통과한 산불 피해 구제 특별법 시행령과 피해 지역 금융 지원 대책 등을 점검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시행령이 주민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피해자 참여 비중을 높이고 재건위원회 심의를 통해 추가 지원을 유연하게 적용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특위는 활동기간 3개월 연장에 잠정 합의하고 연장안을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승리에 올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전남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당대표에 취임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선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지방선거 승리라고 말해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이번 지방선거에선 억울한 컷오프가 없도록 예비후보 자격을 획득한 자는 예외 없이 경선을 붙이겠다며 권리당원들이 참여하는 공천혁명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호남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AI 컴퓨팅 센터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전남 해남 솔라시도를 찾아 입법과 예산은 물론 전력망 구축과 특구 지정, 파격적인 규제 혁파까지 당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전폭적으로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호남의 성공이 곧 대한민국의 도약이라며 실질적인 변화와 제대로 된 결과물로 호남의 미래를 책임지겠다고 말했습니다. 12월 29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다시 청와대 시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약 7개월 만인 오늘 처음으로 청와대로 출근했습니다. 전 정부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시작됐던 용산 시대가 1330일 만에 저물고 다시 청와대 시대가 열린 건데요. 오늘 새벽 0시를 기해서 대한민국 국가수반의 상징인 봉황기도 청와대에 개양됐죠. 대통령의 청와대 복귀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이렇게 소회를 전했습니다. 저에게는 올 한 해 마무리되면서 이제 회복과 정상화의 상징처럼 느껴집니다. 지난 혼돈과 혼란의 시간들이 좀 마무리되고 회복과 정상화가 이제 되는구나라고 하는 그냥 상징처럼 느껴지는 시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파란색과 빨간색, 흰색이 교차한 넥타이를 메고 청와대에서 공식 직무를 시작했습니다. 보수와 진보, 중도를 상징하는 색의 넥타이를 통해서 협치는 물론 국민 통합에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용산 시대 돌아보면 이해할 수 없는 용산 이전이 있었잖아요. 결과는 불법 비상계엄과 탄핵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국가 정상화의 완결이고요. 새로운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그러한 출발로 삼아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이 걱정하는 것은 어디에서 일하느냐가 아니라 대통령이 국민의 말을 제대로 듣고 국정을 운영하느냐입니다. 구중궁궐의 대통령이라는 비판을 반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청와대는 특유의 구조적인 폐쇄성 때문에 밀실 정치란 곱지 않은 시선도 따르곤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권위의 상징인 본관보단 참모들이 모여있는 여민관에서 주로 업무를 볼 예정이라고 합니다. 청와대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복원하는 동시에 국민과 적극적인 소통을 실행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주제는 통일교 플러스 신천지입니다. 통일교 특검에 신천지와 정치권 유착 의혹까지 포함한 예를 놓고 여야가 또다시 충돌하고 있습니다. 통일교 특검 도입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수사 범위를 둘러싼 여야 셈법이 엇갈린 건데요. 통일교 특검은 기왕에 하는 김에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정교 분리 원칙에 따라서 그걸 위반한 소지가 있어 보이는 신천지도 반드시 포함해서 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것을 대폭 양보해서 국민의힘에서 못 받을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26일 민주당이 발의한 통일교 특검법을 살펴보면 통일교뿐만 아니라 신천지의 조직적인 국민의힘 당원 가입과 선거 개입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노골적인 물타기 시도라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이 계속 수사 대상에 다른 것들을 포함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특검을 하지 않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본질을 흐리고 물타기하면서 시간 보내려고 변명을 늘어놓거나 그 책임을 국민의 힘에 돌리려는 그런 비겁한 수법은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수사 대상에 신천지까지 포함한 것은 통일교 특검의 본질을 흐리는 시도라고 규정했습니다. 사실상 국민의힘을 정조준한 정치 공세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민중기 특검 부분이 빠진 것에 대해서도 여야 입장은 달랐습니다. 신천지를 포함한 부분 가지고 계속 어쨌든 쟁점을 막 만들어가고 있는데 저는 이것보다는 민중기 특검이 여권 관계자의 통일교 연루를 은폐한 부분, 그러니까 민중기 특검을 뺀 부분은 도저히 수용하기 어렵다라고 봅니다. 현재 지금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팀이 수사를 지금 하고 있죠. 안 하는 게 아니고 관련자들을 전부 다 소환 조사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통일교 특검이 반쪽이 된다면 그건 역시 수사 계속 해야 되는 사안이겠죠. 오늘도 여야는 통일교 특검법 합의 처리를 위해서 세부 협의에 나섰죠. 국민의힘은 내일 본회의에서 통일교 특검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특단의 대책도 불사하겠다며 장외 투쟁 가능성까지 열어둔 상황입니다. 의석수에서 열세에 놓인 야당의 현실을 고려하면 국민의힘이 실제로 동원할 수 있는 대응 수단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검 논의가 연말을 넘겨 장기 표류하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 1항이었습니다. 네, 올해가 사흘밖에 남지 않았지만 여야 대치 전국은 여전합니다. 연말 연시 전국의 흐름과 전망을 짚어보겠습니다.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정경욱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두 분 연말 바쁘신데 또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네, 감사드린다는 고맙습니다. 말씀 듣고요. 바로 이슈 분석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의 이해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주말에 지명이 되면서 정치권의 이제 파장이 상당한 상황인데요. 국민의힘은 즉시 제명에 나섰고 또 배신과 협잡이라면서 격앙된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여당은 통합과 실용 인사라는 평가 속에도 또 내부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파격 인사라는 데에는 누구나 공감을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야의 입장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장윤미 대변인부터 들어볼까요? 일단 깜짝 인사였다는 점은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네. 그 어떤 성과에 대한 평가는 좀 나뉘는 것 같은데 저는 절묘한 발탁 인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 이 추구하고 있는 어떤 통합, 능력, 실용, 그 가치에 부합하는 정치인이 이해훈 전 의원이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네. KDI 또 연구위원을 지내고 경제학 박사고 비교적 보수 진영 내에서는 합리적인 인사로 평가를 받았던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물론 공과가 있고 특히나 내란과 관련한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한 반대 집회에 나가서 한 발언 등이 사실상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는 응원을 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네. 한 언론 인터뷰에서도 밝혔듯이 후회한다. 그리고 그 당시 어떤 분위기에 내가 좀 동조했던 측면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선을 긋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근차근 이 청문회 과정에서 입장을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안타까운 건 국민의힘의 입장입니다. 기본적으로 항상 인사를 비판할 때 회전문 인사다, 코드 인사다, 자기 진영 사람만 심는다 이렇게 비판을 해와서 그렇게 하지 않겠다. 우리가 협치하고 통합하겠다라고 했더니 돌아온 대답은 사실상 일제 부역의 비유를 하고 네. 뭐 다이아몬드를 찾아간 뭐 이런 비유를 하는 등 이거는 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 협치를 바라는 국민들과의 괴리감을 보여주는 거다. 제명은 이 제명까지 했는데 이 부분까지는 좀 나가도 너무 나갔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정경욱 국민의힘 대변인 말씀도 들어볼까요? 예, 이은 전 의원의 경우에는요, 지금 국민의힘에 중구 성동굴 당협위원장 신분을 그대로 가지고 당무를 담당해 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선출직 공직자를 평가를 하고 또 지역구 당원 연수회를 준비하는 등 당무행위를 모두 다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라고 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한 달 전에도 적어도 한 달 전에는 이전 의원에 대한 후보자 내정을 하고 인사 검증을 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이전 의원 입장에서는 상대방 당의 국무위원 제안을 수락하고도 이런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네. 당무 행위를 담당해 왔다는 것 자체가 사실 삼선 의원을 지낸 정치인의 행동이라고는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려운 행위이고 네. 이것은 저희 당 입장에서 볼 때는 간첩행위를 한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거는 명백히 해당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죠. 이재명 대통령이 전 의원을 지금 지명한 것에 대해서 협치다, 실용주의 인사 정책이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만큼 지금 야당의 현 당협위원장을 국무위원으로 기용해야 할 만큼 민주당 측에 인사 중 쓸만한 경제 전문가가 없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이재명 정부가 진행해온 경제 정책으로는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 위기를 타개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오늘 첫 출근은 이루어졌습니다. 첫 출근길에서 이해훈 후보자는 민생과 성장에 대한 투자를 강조를 했고 또 이제 국민 통합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계엄에 대한 자신의 입장과 국민의힘의 자신에 대한 제명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는데요. 최근에 한 언론 인터뷰에서는 탄핵 반대 집회 참석을 후회하고 있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인사청문회가 곧이어 열리게 될 텐데 정치적인 행보를 놓고 여야 간의 뜨거운 난타전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미리 좀 인사청문회 분위기를 좀 살펴볼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과거에 이해훈 의원은 그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 민생 회복 지원금에 대해서 국민의 마음을 흔들려는 포퓰리즘의 전형이다라고 하면서 강하게 비판을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 의원 지금 이전 의원, 그러니까 이 장관 후보자와 대통령이 추구하는 경제 정책이 과연 협치가 가능한 것인지 이해가 상충되는 것은 아닌지 좀 의심이 듭니다.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아마 집중적인 질문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이재명 정부의 경우에는 지금 시장 실패를 교정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규제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지만 이전 의원의 경우에는 이런 과도한 적 규제가 시장의 자정작용을 해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분입니다. 네. 과거 연구원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동일한 일관된 입장을 유지해 왔었는데요. 지금 이런 경제 정책이 6개월 만에 반대 비판을 받아왔던 네. 지금 후보자의 기조를 따라가야 될 정도라면 짧은 기간에 지금 경제 정책이나마 실패했다는 걸 자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만약에 그 기존의 정책 기조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면 이번 인사권 행사는 발탁 인사라고 하기보다는 정책 실패를 가리려는 꼼수 인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역대 최대 규모의 700조 원이 넘는 예산안을 두고 좀 그 입장 차이를 보이지 않을까? 그리고 시장 규제 등에 대한 정책, 기존의 네. 정책과 이번에 이재명 정부 간의 또 역시 네. 정책 간의 입장은 어떨지 맞습니다.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하셨는데 예. 미리 보는 청문회의 관전 포인트는 어떻게 짚으세요? 아마 야당에서는 말씀 주신 대로 이게 나라 국간을 어떻게든 지키고 어떤 용도로 700조라는 정말 거대한 예산을 집행할 것인지 재정부에서 분리해서 예산처가 별도로 구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어떤 컬러와 이념, 지향점이 완전히 일치해야 되는데 이해훈 후보자가 과연 적임자인가 야당에서 송곳 검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국민의힘과 이 민주당이 예산과 집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념 스펙트럼이 어마어마하게 그 간극이 메울 수 없는 정도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과거의 토론회에서 이재명 당시 시장과 이해훈 의원이 맞붙은 적도 있는데 네. 그때도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의식을 드러내셨죠. 그리고 문제의식을 드러내는 많은 또 보수 진영 또 진보 측에서도 그런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이해훈 의원도 어떤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좀 선별적으로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입장을 좀 좁혀갔던 부분도 있고 또 인사 검증 과정에선 당연하지만 지금 이재명 정부와 이런 어떤 스탠스를 맞춰갈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를 당연히 검증했을 겁니다. 거기에
거기에 대해서는 본인이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의지를 드러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청문회 과정에서도 이 부분이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 넘어야 될 산은 이제 불법 개헌과 관련한 입장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민주당 내부에서도 현역 의원들이 문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는 부분도 사실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최근에도 비교적 근래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나가서 연설을 한다는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본인의 정치적 입장이 어떤지, 왜냐하면 민주정부에 함께할 구성원 국무위원이라면 최소한 불법개헌이라는 그 인식에는 동의를 해야 될 거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오히려 여당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대통령도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훈 전 의원이 직접 내란 단절에 대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될 것 같다. 맞습니다. 이렇게 언급을 했죠.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대변인이 당연하지만 기자들이 이 정도면 같이 손잡을 수 있는 인사라고 판단을 한 것이냐라고 네. 물었고 거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도 또 청문회 과정에서 분명한 입장이 있을 것이라고 또 언급한 바 있습니다. 네네. 네, 다음 현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건희 특검을 끝으로 3대 특검 활동이 모두 종료가 됐습니다. 전직 대통령 부부 등 24명 구속, 121명 기소란 성과와 함께 논란도 있었는데요. 장윤미 대변인께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여당 측에서는 미진한 점이 많아서 2차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 이런 입장인데 어떤 것들을 추가로 더 규명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3가지 특검이 발족을 했고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김건희 특검을 끝으로 이제 특검은 마침표를 찍게 됐는데 최상병 특검에서는 많은 언론에서도 지적하듯이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은 진상에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더 이어져야 된다라는 문제의식이 상당히 많고요. 또 내란 특검에 대해서는 이른바 노상원 수첩, 아무런 군의 개통도 없고 이 전직 사령관 신분에 불과한 민간인인데 굉장히 계엄에 직접 그리고 굉장히 깊숙이 관여했습니다. 그 수첩 내용이 본인의 어떤 사실상의 생각, 상상을 기술한 거라고 하지만 NLL 인근 지역에서의 포사격 훈련 같은 건 실제로 현실화되기도 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을 체포하고 그 이후에 어떤 식으로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당연하지만 수사로 밝혀져야 되고요. 네. 오늘 마무리가 된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특검에서도 사용한 용어입니다만 현대판 매간 매직입니다. 현대판 매간 매직이면 이게 단순히 민간인이 부정 청탁을 받고 내가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을 대신 해줄 수 있겠다, 자리를 주겠다, 이게 알선수재거든요.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건 뇌물로 의율해야 됩니다. 뇌물은 공무원인 신분이 있어야지만 성립하는 범죄라서 지금 알선수재로만 기소를 했지만 이게 실제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공모가 없었다면 사실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그 인사가 현실화됐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중단되고 그냥 특검이 마무리되는 것이 맞는가? 민주당의 문제의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종합특검으로 어쨌든 속도를 내서 빨리 마무리 짓는 게 오히려 지방선거에도 변수를 가져가지 않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정경욱 대변인께 국민의힘 입장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면에 국민의힘 측에서는 통일교 특검 대상에 민중기 특검 포함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번 이 3대 특검 총평도 한번 들어보고요. 국민의힘 입장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번 특검은 투입 인원 아시겠지만 투입 인원이 577명에 배정 예산 200억 원이 넘는 준 국가기관급 거의 사정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그 투입 인원만 해도 서울중앙지검 전체 검사수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인원이고요. 전국 평검사의 10%가 특검에 상주하면서 실질적으로 일선 검찰의 업무에도 상당한 지장이 있었습니다. 일선 검찰청의 미제 사건이 2개월 만에 30%나 급증하는 부작용이 초기부터 발생을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에서 원래 주장하던 바는 검찰의 수사권을 믿을 수 없어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기소권을 분리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특검이 계속 검찰에서 차출된 수사 인원들이 계속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은 지금 검찰을 무력화하겠다는 것과 대비되는 특검 만능주의의 이중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170일간의 수사가 이루어졌지만 추가적인 수사가 더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동안의 수사가 굉장히 무능했던지 아니면 수사를 더 밝히기에는 증거를 찾기가 어렵거나
예, 또 혹은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실질적으로 별로 없어서 찾지 못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런 최대 규모의 인력과 예산을 쏟아붓고 170일간이나 이 장기 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물들은 다소 초라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의 효율을 저해한 대표 사례가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또 수사가 만약에 미진했다면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도 또 네. 법치주의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또 의혹이 남았다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2차 특검을 발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치를 사법 영역으로 끌어들여서 정쟁화하겠다, 무한 반복하겠다라는 의도이고요. 민생은 뒷전으로 하고 정치 보복만을 일삼겠다는 행태에 불과합니다. 만약에 2차 특검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하게 된다면요. 지금 3대 특검 중 특히 민중기 특검에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들은 모두 포함이 되어서 일거의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특검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의혹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특검은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는 시세 조종 의혹을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15년 전 일이고 위법성이 없었다. 라는 입장문만 발표한 채 아무런 입증은 하지 못했습니다. 네. 예, 전혀 그런 의혹에 대해서 해소가 되지 못한 채로 마무리가 되었다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민중기 특검에서 또 편파 수사뿐만 아니라 또 강압 수사 문제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특검을 통해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올해 이제 전국 중에 많이 나왔던 정치 뉴스에서 또 이제 통일교 특검 이야기가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의힘은 내일 본회의에서 이제 통일교 특검 처리, 또 여당은 내달 8일 본회의에서 2차 특검 처리를 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다시 본회의 정면 충돌이 예상이 되기도 하는데 이렇게 된다면 문제는 지연되고 있는 민생 법안들입니다. 반도체 특별법 등 197개 법안이 쌓여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연말 연초 본회의 법안 처리 충돌을 놓고 법안 처리 상황, 필리버스터에 대한 예상, 통틀어서 앞으로 이제 전국에 대한 두 분의 예상까지 좀 총평을 좀 들어볼까요?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특검을 속도를 내면 민생이 뒷전으로 된다라고 하는데 특검은 특검, 민생은 민생입니다. 이를테면 특검 법안 처리하고 수사는 수사 영역에 맡기고 민생 법안 처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어떤 풍경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를테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도해서 만든 민생 법안, 가맹사업법, 기타 등등, 반도체 특별법은 앞으로 이제 통과 예정인 상황인데 오히려 본인들이 필리버스터를 하는 총극이 벌어지는 거예요. 민생 법안을 하는데 우리는 특검에 반대하기 위해서 할 수밖에 없는 최후의 수단이다. 최후의 수단 아닙니다. 최후의 수단이라면요.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러면 힘을 실어줘야죠. 국회는 텅텅 빕니다. 필리버스터를 하는 동안. 실제로 24시간 이후에 다른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연책에 불과한 거예요. 정치인이라면 꼭 국회 본회의장이 아니라 본인이 본인의 언어로 국민들을 설득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민생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고 그 절차를 늦추고 있어요. 그러면서 국민의힘 소속의 국회 부의장 주호영 의원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면 사회권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도적으로 필리버스터를 하니까 국회의장과 나눠서 사회권을 행사하자. 그것도 못하겠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최후의 어떤 저항의 수단이란 취지로 이야기하는데 국민들 설득시킬 수 없습니다. 오히려 본인들이 낸 발의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그것이 최후의 수단이라고 이야기하는 정치적인 공세에 머물고 있는 모습. 이게 민생에 부합합니까? 이게 민생과 같이 갈 수 있는 겁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말 이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조금이라도 국민들 선택받기 위해서는 정말 민생에 다가가야 되고 이 부분을 특검 전국이라고 몰아세우면서 국민들 눈속임 국민들이 안 넘어가실 겁니다. 네, 건건이 이제 필리버스터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또 민주당의 단독 처리가 지금처럼 이어지는 상황이 연출이 될 건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필리버스터를 오죽하면 하겠습니까? 예. 국민께서 알아주시려면 너무 많은 시일이 걸리고요. 그 사이에 협의가 없이 민주당의 의견만으로 대부분의 법안들이 지금 통과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불가피하게 필리버스터를 지속할 수밖에 없고 지금 현재의 의석수만로는
지금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사실 필리버스터밖에 없고 이것을 통해서 국민께 지금 진행되는 정쟁들이 어떤 쟁점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네.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특검, 통일교 특검이나 2차 종합 특검에 대해서는 좀 논의의 여지를 거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통일교 특검의 경우에는 지금 이미 어느 정도 진술도 확보되어 있고요. 수사가 진행 중이었던 내용이니만큼 빠르게 처리가 될 필요성도 있어 보입니다. 시일을 끌 것이 아니라 빨리 지명 주체를 협의를 해서 셀프 특검이 되도록 민주당에서 여당 야당에서 추천해서 대통령께서 지명하는 분으로 임명을 하자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누가 임명될 것인지는 너무 뻔한 처사 아니겠습니까? 이런 비현실적인 논의 말고요. 실질적인 논의를 통해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야 될 것이고요. 특히 아까 우리 대변인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반도체 특별법 같은 경우 국가 네. 경쟁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민생 법안들은 빠르게 우선 처리되어야 된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민생 법안을 빠르게 처리하고 또 필요한 것들을 협의해 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딴 의혹 제기로 논란의 한가운데에선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내일 입장 표명을 하는데요. 이번 질문은 정경욱 대변인께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연 내일 해명과 사과에 그칠 것이냐 아니면 거치 결정을 내릴 것이냐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 내일 입장 발표 어떻게 할 것인지 좀 예측을 한번 들어보고요. 또 이후의 기류 어떻게 좀 변화할까요? 지금 현재 그 김병기 원내대표의 의혹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매일 추가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은 단순히 사과하고 자숙하고 이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 보면 쿠팡 대표하고 오찬을 하셨다든지 또 호텔 숙박권을 금액에 대해서는 해명을 네. 한다고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그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또 보좌진들을 이용한 것들 또 아들 취업 문제들 이런 것들이 다 연루가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그냥 원내대표만 내려놓으신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요. 입장 표명을 하신다고 해도 반드시 수사가 뒤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당대표는 지난주에 사과를 네. 했었고 이제 입장 표명이 내일 나올 텐데 과연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요일 날 민주당 원내대책회의가 있습니다. 그게 원내대표가 주재하는 회의인 만큼 내일이죠? 아마 내일입니다. 그 자리에서 이 본인의 거취를 포함한 여러 입장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제 전망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정청래 대표가 본인 취임 기자회견을 했을 때도 당연하지만 기자들로부터 해당 질문이 나왔고 이 김병기 원내대표와 이런 의혹들에 대한 통화를 했을 때 본인의 입장을 정리해서 조만간 말씀드리겠다라고 해서 지금 의혹이 처음에는 호텔 투숙 문제부터 이제는 그 아내분 그리고 그 아들 자제분들 문제로까지 좀 계속 나오고 있는 네. 그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하나하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드릴 의무가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시시비비는 법적으로 가리더라도 도의적으로 또 정치인으로서의 책임감을 통감하고 사과드리는 그런 자리가 될 걸로 전망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내일 상황을 좀 보도록 하고요. 오늘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6월 지방선거 대구시장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나온 첫 번째 공식 출마 선언인데요. 지금 이제 장동혁 대표가 변화와 외연 확장, 좀 스탠스를 앞으로 좀 이제 변화를 주겠다 했지만 아직까지 실제적으로 그런 이제 표출이 외부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과연 의지가 있는 것이냐 하는 이제 반신반의하는 시선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추경호 의원의 출마 선언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의 앞으로의 정치적인 스탠스 같이 연결해서 두 분의 오늘 마지막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내 상황이니까 정경욱 대변인부터 네. 들어볼까요? 추경호 의원님의 출마 선언뿐만 아니라 또 최윤석 의원님도 대구시장 출마를 좀 선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계속해서 전현직 의원분들이 출마 의사를 밝히실 텐데요. 그 장동혁 대표님 말씀하신 변화와 외연 확장을 어떤 특정인의 출마 선언과 또 그에 대한 입장 표명하는 것과 연결해서만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특정인의 출마 선언과 연결지어서 당의 변화 기조를 전체적으로 설명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대표님께서는 정책
적극적으로 민심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당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출마 선언들이 이루어지고 또 공천 심사 기준이나 과정을 통해서 외연 확장을 위한 의지를 또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계엄과 연루되지 않았느냐 하는 이제 의혹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출마 선언이라 더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떤 말씀하실까요?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정치인이 선거에 나가는 건 뭐 결단의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다른 지금 지위에 서 계시죠.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구속영장 청구 저는 개인적으로 발부 충분히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법원에 의해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주요 혐의는 그 내란의 밤에 계엄의 밤에 표결을 하려는 의원들을 여기로 가라 저기로 가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를 한 이후에 계속 혼선을 초래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국회의장이 총집결을 의원들은 본회의장으로 하라고 했을 때 오히려 본청에서 상당히 걸어서 한 10분 넘게 걸리는 국민의힘 당사로 가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거는 정치인으로서 뭐 범죄로까지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로까지 갈지는 공판 과정에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적절하지 않습니다. 정치적 선택도 굉장히 그릇됐습니다. 그런데 더 큰 정치 행보를 하겠다는 그런 부분이 대구 시민들한테 어느 정도나 소구력이 있고 울림이 있을 것인지 설득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오히려 본인의 어떤 사법 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한 어떤 의도에서 대구시장이라는 출마를 결단한 것은 아닌지 이런 어떤 비판조차 나오는 상황이라 아마 국민의힘이 지방선거를 확장성 있게 하는 데는 좀 제약이 있다는 그런 상황을 이 한 단면으로도 좀 추정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말연시 전국의 흐름 그리고 전망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정경욱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연말연시 마무리 잘하시고요. 새해 건강하게 그리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